역사 속 사라진 왕자. 세종은 정말 형을 죽였을까? 1418년 여름, 조선의 새로운 왕이 즉위했습니다. 세종대왕, 지혜와 자비, 그리고 과학의 성인으로 기억되는 그 이름. 하지만 실록의 행간 어딘가에 거의 사라질 뻔한 이름 하나가 숨어 있습니다. 경영군, 태종의 8째 아들. 기록은 그가 조용히 살다가 평화롭게 죽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몇몇 파편적인 문헌들은 다른 이야기를 속삭입니다. 영모로 고발당한 왕자, 부달에 감춰진 왕명, 그리고 600년을 이어진 침묵. 오늘 밤, 우리는 역사가 닫으려 했던 그 페이지를 다시 펼쳐봅니다. 정말로 기억에서 지워진 왕자가 있었을까요? 그리고 세종은 정말 자신의 형을 죽였을까요? 모든 권력에는 그림자가 있습니다. 조선 왕조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1392년, 이성계가 고려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왕조를 세웠습니다. 하지만 그 시작은 피로 얼룩졌습니다. 왕위를 둘러싼 싸움, 형제 간의 사륙, 신하들의 배신. 조선 초기는 혼란의 시대였습니다. 이성계의 아들들은 서로 왕위를 노렸습니다. 1398년, 제1차 왕자의 난이 일어났습니다. 이방원. 훗날의 태종은 자신의 형제들을 제거했습니다. 방석과 방번을 죽였습니다. 그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권력을 위해서라면 혈육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1400년, 다시 피해 소용돌이가 일었습니다. 제2차 왕자의 난. 이방원은 또다시 칼을 들었습니다. 정치적 반대파를 숙청했습니다. 그의 처남 민무구와 민무질도 그의 칼날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원경 왕후. 태종의 아내는 남편이 자신의 오빠들을 죽이는 것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그녀는 말이 없었습니다. 울지도 항의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침묵으로 견뎠습니다. 이것이 왕실의 비극이었습니다. 사랑보다 권력이, 가족보다 왕조가 우선이었습니다. 1402년, 이방원은 마침내 왕위에 올랐습니다. 태종으로 그는 18년간 조선을 통치했습니다. 그의 통치는 강력했습니다. 중앙 집권을 강화했고, 신권을 억제했고, 왕권을 확립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은 피로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태종은 말했습니다. 법과 두려움이 있어야 질서가 선다. 그는 자비보다 냉철함을, 온정보다 단호함을 택했습니다. 신하들은 그를 두려워했습니다. 백성들도 그를 두려워했습니다. 심지어 왕자들도 아버지를 두려워했습니다. 평화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피로 사들인 평화였습니다. 1418년 8월 8일, 태종은 왕위에서 물러났습니다. 그는 62살이었습니다. 그의 셋째 아들 충녕대군이 왕위에 올랐습니다. 스물이 살의 세종. 역사는 그를 성군으로 기억합니다. 한글을 창제한 왕, 과학을 발전시킨 왕, 백성을 사랑한 왕. 하지만 즉위 초기의 세종은 연약했습니다. 그는 아직 어렸고 경험이 부족했습니다. 무엇보다 그는 아버지의 그림자 아래 있었습니다. 태종은 왕위에서 물러났지만 권력을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그는 상왕이 되었습니다. 상왕으로서 여전히 군사권을 장악했습니다. 병조와 사헌부를 통제했습니다. 중요한 재판을 직접 주재했습니다. 세종은 왕이었지만 진정한 권력자는 아니었습니다. 모든 중대한 결정은 아버지의 승인을 거쳐야 했습니다. 대신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진짜 권력은 어디에 있는지. 그들은 세종보다 태종의 눈치를 더 살폈습니다. 젊은 왕은 자신의 의지를 펼칠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만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옥좌 위로 거대한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궁궐에는 많은 왕자들이 있었습니다. 태종에게는 12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양녕대군, 효령대군, 충녕대군, 성녕대군, 그리고 여러 후궁의 소생들. 각자의 어머니가 달랐습니다. 원경왕후가 낳은 적자들과 후궁들이 낳은 서자들. 신부는 달랐지만 모두 왕의 피를 이어받았습니다.
궁궐 안에는 보이지 않는 경쟁이 있었습니다. 누가 더 총애받을까? 누가 더 권력에 가까울까? 누가 살아남을까? 태종의 무서운 과거를 알고 있는 왕자들은 조심스러웠습니다. 눈에 띄지 않으려 했습니다. 야심을 드러내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 중에 경영군이라는 이름이 있었습니다. 8째 왕자, 태종과 숙빈 최 씨의 아들. 그는 학문을 좋아했습니다. 시를 읽고 글을 썼습니다. 정치에는 관심이 없는 듯 보였습니다. 궁중연회에도 조용히 참석했습니다. 신하들과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투명인간처럼 살았습니다. 보이지 않는 아들. 역사는 큰 소리로 말하는 자들을 기억합니다. 경영군은 결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실록을 넘기다 보면 그의 이름이 희미하게 나타났다가 사라집니다. 마치 누군가 붓으로 지운 것처럼. 그런데 언제부터였을까요? 그의 이름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세종 2년, 1420년. 실록을 펼쳐보면 이상한 점이 보입니다. 경영군에 대한 기록이 거의 없습니다. 단 몇 줄. 경영군이 왕을 아련했다. 경영군에게 토지를 하사했다. 그것뿐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침묵, 완전한 침묵. 그의 형제들은 계속해서 실록에 등장합니다. 효령대군은 불교 행사에 참여했고, 성령대군은 관직을 받았고, 다른 왕자들도 각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경영군만은 어느 순간부터 기록에서 사라졌습니다. 마치 존재하지 않는 사람처럼. 왜 기록이 멈춘 걸까요? 단순히 중요하지 않은 인물이어서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었을까요? 출처가 불분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야사에 전해지는 이야기. 궁중연회가 열렸던 어느 날 밤, 왕자들과 대신들이 모여 술을 마셨습니다. 분위기가 무르익었을 때 경영군이 말했다고 합니다. 하늘이 왕위를 내리지만 하늘은 또한 왕위를 거두어 간다. 그 순간 자리가 얼어붙었습니다. 대신들이 서로 눈치를 보았습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인가? 왕위는 하늘이 정한다는 말인가? 그렇다면 지금의 왕도 하늘이 거두어 갈 수 있다는 말인가? 이것은 역모의 말인가? 아니면 단순한 철학적 사색인가? 어떤 신하는 그것을 위험한 발언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누군가 이 말을 상황 태종에게 보고했습니다. 여러분, 이 채널이 역사의 진실을 찾는 여정이 마음에 드신다면 지금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우리는 계속해서 숨겨진 이야기들을 파헤쳐 갈 것입니다. 태종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그는 평생 반역을 경계했던 사람입니다. 자신도 반역으로 왕위에 올랐기에 반역의 위험을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그에게 역모는 용서할 수 없는 죄였습니다. 왕족이든 신하든 예외는 없었습니다. 경영군의 말이 그의 귀에 들어갔을 때 그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그리고 어느 날 새벽, 병사들이 움직였습니다. 야사는 이렇게 전합니다. 봉인된 두루마리를 든 무관들이 경영군의 저택으로 갔다고. 조용했습니다. 소란도 없었고 저항도 없었습니다. 경영군은 어디론가 끌려갔습니다. 재판은 없었습니다. 변명의 기회도 없었습니다. 증인도 없었고 기록도 없었습니다. 오직 부재만이 있었을 뿐입니다. 그 후로 그는 다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모순이 생깁니다. 어떤 기록은 경영군이 1421년에 죽었다고 말합니다. 28살의 나이로. 하지만 다른 문헌에는 그가 1458년까지 살아 있었다고 적혀 있습니다. 65살까지. 37년의 차이. 이것은 단순한 오류일까요? 아니면 의도적인 조작일까요? 만약 그가 1421년에 죽었다면 왜 후대의 기록은 그가 1458년까지 살았다고 적었을까요? 스캔들을 덮기 위해, 역모로 죽은 왕자의 죽음을 병사로 바꾸기 위해, 시간을 조작하여 의혹을 지우기 위해. 역사학자들은 실록의 여러 판본을 비교했습니다. 초기 판본과 후대의 판본 사이에 차이가 있습니다. 1592년 임진왜란이 일어났습니다. 전쟁 중에 많은 사고가 불타버렸습니다. 실록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전주 사고를 제외한 모든 곳에 실록이 소실되었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 실록을 다시 인쇄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무언가 바뀌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세종시대 이후 사헌부가 왕실 혈통을 정리하면서 기록을 수정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불명예스러운 죽음은 명예로운 죽음으로, 영모는 병사로, 처형은 자연사로, 어떤 학자는 초기 족보와 후대 족보를 비교했습니다. 경영군의 기록이 다릅니다. 초기에는 간략했던 기록이 후대에는 더 상세해졌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보완하려는 듯, 마치 의심을 지우려는 듯. 역사에는 이런 일이 종종 있습니다. 권력자들은 불편한 진실을 지웁니다. 기록을 수정하고 증거를 없애고 증인을 침묵시킵니다. 경영군의 경우도 그랬을까요? 침묵 그 자체가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한 왕자가 갑자기 기록에서 사라진다는 것, 그것은 자연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특히 왕실의 일거수일투족을 기록하는 실록에서 사관들은 왕이 무엇을 먹고 누구를 만나고 무슨 말을 했는지까지 기록했습니다. 하찮은 일도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왕자 한 명의 삶이 통째로 사라진다는 것은 의도적인 삭제를 의미합니다. 누군가 그의 이름을 지우기로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더 깊이 들어가야 합니다. 정치의 논리, 권력의 계산, 1420년에서 1422년 사이 조선 조정에는 긴장이 있었습니다. 태종은 여전히 상황으로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세종은 명목상의 왕이었지만 실질적인 결정권이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이 시기에 정치적 숙청이 있었습니다. 반대파들이 제거되었고 의심스러운 인물들이 조사되었습니다. 왕권을 위협할 수 있는 모든 요소가 감시되었습니다. 만약 왕족이 역모로 고발당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것은 매우 민감한 문제입니다. 그를 처벌하면 법은 바로 서지만 왕실의 명예는 손상됩니다. 형제를 죽인 왕, 왕족을 처형한 왕조, 이것은 정통성에 타격을 줍니다. 백성들이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저 왕실도 결국 피로 얼룩졌구나. 그렇다면 고려와 무엇이 다른가? 하지만 그를 용서하면 법은 무너집니다. 역모를 저질러도 왕족이면 용서받는가? 그렇다면 법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신하들이 불만을 품습니다. 왕족은 특권을 누리고 우리는 엄격한 법에 시달리는가? 세종은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아버지 태종은 단호했을 것입니다. 법을 세워라. 왕족도 예외가 아니다. 태종은 평생 그렇게 살았습니다. 혈육도 권력 앞에서는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세종은 달랐습니다. 그는 자비로운 성품이었습니다. 형제를 죽이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왕으로서 법을 무시할 수도 없었습니다. 더구나 아버지의 명령을 거역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는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실록 편찬의 메커니즘을 이해해야 합니다. 사관들은 독립적으로 기록했습니다. 왕도 그들이 무엇을 쓰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이것이 실록의 공정성을 보장하는 장치였습니다. 사관들은 사초를 작성했습니다. 날짜별로 사건을 기록했습니다. 왕이 죽으면 그 사초들을 모아 실록을 편찬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최종 편찬 과정에서 검열이 있었습니다. 춘추관에서 실록을 정리할 때 왕실의 압력이 작용할 수 있었습니다. 너무 노골적인 내용은 순화되었습니다. 왕조의 정통성을 해치는 내용은 삭제되었습니다. 어떤 역사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금기시된 기록들은 파기되었다. 왕실의 명령으로 증거가 있습니다. 다른 사건들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불편한 진실은 감춰졌습니다. 예를 들어 태종의 형제 살해에 대한 기록도 매우 간략합니다.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일수록 기록이 적습니다. 만약 경영군이 정말로 역모로 처형되었다면 그 기록은 왕조의 정통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었습니다. 세종대왕, 성군 중에 성군, 그 이미지에 형제를 죽인 왕이라는 오점은 용납될 수 없었습니다. 후대의 왕들도, 신하들도 이 사실이 알려지는 것을 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후대의 문헌들을 살펴보면 단서가 보입니다. 고려사나 연려실 기술 같은 야사집에는 이름 없는 왕자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말로 인해 화를 당한 왕자, 조용히 사라진 왕족,
구체적인 이름은 없지만 시기가 비슷합니다. 세종 초기. 이것이 경영군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확실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가능성은 있습니다. 현대 역사학자들 사이에도 논쟁이 있습니다. 한 학자는 주장합니다. 증거가 없다. 경영군은 1458년까지 평범하게 살았다. 후대 기록이 이를 증명한다. 다른 학자는 반박합니다. 그의 족보 기록이 수정되었다. 초기 판본과 후대 판본이 다르다. 전형적인 은폐의 증거다. 또 다른 학자는 중립적 입장을 취합니다. 알 수 없다. 기록이 불충분하다. 추측만으로는 역사를 쓸 수 없다. 하지만 모든 학자들이 동의하는 점이 하나 있습니다. 경영군에 대한 기록이 비정상적으로 적다는 것, 다른 왕자들에 비해 현저히 적다는 것,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는 것, 묻힌 진실도 여전히 진실입니다. 그것은 단지 숨을 쉬기를 기다릴 뿐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을 울린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역사의 진실은 우리 모두의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상상의 영역으로 들어갑니다. 주의하세요. 지금부터 말하는 것은 확인된 역사적 사실이 아닙니다. 이것은 만약의 시나리오입니다. 가능성에 대한 탐구입니다. 하지만 때로는 상상이 진실의 무게를 더 잘 드러냅니다. 때로는 역사가 말하지 않는 것을 우리의 마음이 느낄 수 있습니다. 1420년 가을, 한양의 하늘이 차갑게 식어갑니다. 궁궐 안은 긴장으로 가득합니다. 소문이 세종에게 전해집니다. 경영군이 위험한 말을 했습니다. 신하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세종은 밤을 지새웁니다. 형은 정말 역모를 꾀하는가? 아니면 단순한 실언인가? 하지만 상황 태종은 이미 결정을 내렸습니다. 조사하라. 사실이라면 처벌하라. 명령은 단호합니다. 며칠 후 조사 결과가 보고됩니다. 확실한 증거는 없습니다. 하지만 의심스러운 정황들이 있습니다. 경영군이 일부 신하들과 자주 만났다는 것, 밤에 비밀스러운 모임이 있었다는 것, 물론 이것만으로는 역모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태종에게는 충분합니다. 그는 의심만으로도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사람입니다. 처벌하라. 세종은 고뇌합니다.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아버지의 법과 형제의 목숨 사이에서, 왕으로서의 의무와 인간으로서의 양심 사이에서 그는 대신들을 불러 의견을 묻습니다. 어떤 신하는 말합니다. 법을 세우셔야 합니다. 왕족이라도 예외는 없습니다. 다른 신하는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증거가 불충분합니다. 더 조사해야 합니다. 하지만 모두 알고 있습니다. 진짜 결정권자는 세종이 아니라 태종이라는 것을. 그날 밤 비가 내립니다. 가을비, 차갑고 쓸쓸한 궁궐의 한 편전에서 촛불이 흔들립니다. 세종 앞에 문서가 놓여 있습니다. 처형 명령서, 서명이 되지 않은 두루마리, 붓을 들지만 손이 떨립니다. 그는 생각합니다. 경영군의 어린 시절을, 함께 공부하던 날들을, 형제로서의 추억을. 하지만 왕으로서 선택해야 합니다. 아버지의 명령을 거역할 수 없습니다. 거역하면 자신의 왕위도 위태로워집니다. 그는 눈을 감습니다. 그리고 서명합니다. 붓 끝에서 먹이 떨어집니다. 종이 위에 번집니다. 마치 피처럼. 세종은 속삭입니다. 아무도 듣지 못하는 목소리로 법이 나라를 지키게 하소서. 그리고 나를 단죄하소서. 그날 밤 병사들이 움직입니다. 횃불이 어둠을 가릅니다. 무관들이 경영군의 저택으로 향합니다. 조용합니다. 소란을 피우지 않습니다. 경영군은 자고 있었습니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깹니다. 밖으로 나갑니다. 병사들이 그를 둘러쌉니다. 상황의 명이십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이미 알고 있었다는 듯, 이 순간이 올 것을 알고 있었다는 듯, 그는 고개를 숙입니다. 체념한 표정으로. 그는 조용한 곳으로 끌려갑니다. 궁궐 밖에 외딴 곳. 재판은 없습니다. 변명의 기회도 없습니다. 증인도 없고 기록도 없습니다. 오직 집행자들과 피고발자만. 경영군은 마지막으로 묻습니다. 세종마마께서도 이를 아십니까? 무관은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저 고개를 끄덕일 뿐. 경영군은 웃습니다. 쓸쓸한 미소. 그럴 줄 알았습니다. 그는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별이 보입니다. 차가운 가을밤의 별. 하늘이 왕위를 내리고 하늘이 왕위를 거두어 간다고 했지요. 오늘 밤 하늘은 나를 거두어 가는군요. 칼날이 번뜩입니다. 그리고 침묵. 경영군은 가짜 이름으로 묻혔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곳에 표석도 없이. 그의 죽음은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아니, 기록되었다가 지워졌습니다. 사관이 쓴 사초는 나중에 사라졌습니다. 누군가 그것을 불태웠습니다. 그의 혈통은 족보에서 수정되었습니다. 죽음의 날짜가 바뀌었습니다. 1421년에서 1458년으로 37년의 간격. 의심을 흐리기 위한 간격. 왕위 계승 분쟁을 피하기 위한 조치. 그렇게 한 명의 왕자가 역사에서 지워졌습니다. 세종은 그 후 잠을 이루지 못했을까요? 어쩌면 그는 평생 그 밤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형제의 얼굴을, 마지막 눈빛을, 체념한 미소를, 그것이 그를 괴롭혔을 것입니다. 낮에는 왕으로서 신하들을 대했지만 밤이 되면 악몽에 시달렸을 것입니다. 피 묻은 손, 지워지지 않는 죄책감. 어쩌면 그래서 그는 변했을까요? 법을 개혁하는 데 힘을 쏟았을까요? 형제의 피로 샀던 왕좌 위에서 그는 더 이상 누구도 부당하게 죽지 않기를 바랐을까요? 1433년 그는 지편전을 설립했습니다. 학문을 장려했습니다. 1443년 그는 훈민정음을 창제했습니다. 백성을 위한 문자, 나란 말씀이 둥귀게 달아 문자와로 서로 삼았디 아니할쇼. 백성이 억울함을 호소할 수 없다는 것, 그것이 그를 움직였습니다. 어쩌면 경영군의 죽음이 그를 움직였을까요? 말할 기회조차 없이 죽은 형제, 변명할 수 없었던 사람, 그 기억이 세종을 더 자비로운 왕으로 만들었을까요? 그는 형조와 사헌부의 법을 정비했습니다. 고문을 제한했습니다. 억울한 죄인이 없도록 신중하게 재판하도록 명했습니다. 사형수라도 3번 다시 심리하도록 했습니다. 삼복제도. 이것은 그의 속죄였을까요? 형제를 구하지 못한 것에 대한 속죄. 그 침묵에서 그의 자비가 태어났을까요? 피로 얼룩진 왕좌를 정의로 씻으려는 노력이었을까요? 이것은 상상입니다. 확인할 수 없는 시나리오입니다. 하지만 상상도 진실의 한 형태입니다. 역사가 말하지 않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기록되지 않은 눈물, 문서에 남지 않은 고뇌, 그것들도 역사의 일부입니다. 세종은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도 인간이었습니다.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고통받았고, 후회했고, 괴로워했습니다. 어쩌면 그의 위대함은 그 고통을 딛고 일어선 데 있는지도 모릅니다. 경영군의 무덤은 어디에 있을까요? 아무도 모릅니다. 어쩌면 한양 어딘가에 이름 없는 언덕에, 표석 없이, 아무도 찾지 않는 곳에, 하지만 그의 영혼은 여전히 떠돌고 있을까요? 정의를 호소하며, 진실을 외치며, 600년이 지난 지금도 다시 현재로 돌아옵니다. 서울 어딘가의 도서관, 한 역사학자가 오래된 실록을 펼칩니다. 노란 종이, 바랜 글씨, 그는 손가락으로 한 줄 한 줄 따라갑니다. 경영군을 찾습니다. 하지만 찾을 수 없습니다. 몇 줄의 기록, 그것뿐입니다. 그는 책을 덮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기록이 없다는 것, 그것이 바로 기록이다. 역사는 승자가 쓴다고 합니다. 권력자가 쓴다고 합니다. 하지만 침묵도 말을 합니다. 기록되지 않은 것들이 오히려 더 크게 외칩니다. 왜 이 사람은 기록에서 사라졌는가? 왜 이 사건은 상세하지 않은가? 왜 이 시기는 비어 있는가? 질문 자체가 답입니다. 감춰진 것이 있다는 것, 지워진 것이 있다는 것, 그것이 진실입니다. 세종이 형제를 죽였든 죽이지 않았든 그 침묵 자체가 그의 통치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완벽한 성군의 이미지, 자비롭고 지혜로운 왕. 하지만 그 이미지 뒤에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인간이도 왕이 되기 전에 아들이었고 형제였던 사람, 선택해야 했던 사람,
권력과 인간성 사이에서, 법과 사랑 사이에서 모든 나라에는 있기로 선택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불편한 진실들, 명예를 훼손하는 사건들, 권력자들의 범죄들, 조선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태종의 형제 살해, 세조의 조카 살해, 연산군의 폭정, 인조의 아들들 죽음. 역사책은 그것들을 기록하지만 모든 것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행간에 숨겨진 이야기들, 소문으로만 전해지는 비밀들, 그것들이 진짜 역사일지도 모릅니다. 조선의 잃어버린 왕자. 경영군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권력이 이름을 지울 때 진실은 숨지만 절대 죽지 않는다는 것. 침묵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 언젠가 누군가 질문한다는 것. 언젠가 누군가 기억한다는 것. 600년이 지났지만 우리는 여전히 묻고 있습니다. 경영군에게 무슨 일이 있었나요? 세종은 정말 형을 죽였나요? 진실은 무엇인가요? 어쩌면 우리는 영원히 알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증거는 사라졌고, 증인은 죽었고, 기록은 불탔습니다. 하지만 질문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습니다. 잊지 않는 것 자체가 저항입니다. 권력이 지우려 했던 이름을 다시 부르는 것, 침묵당했던 목소리를 다시 듣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1418년 여름에 그 질문으로 돌아갑니다. 정말로 기억에서 지워진 왕자가 있었을까요? 네, 있었습니다. 경영군. 그는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태종의 아들로, 세종의 형제로, 그리고 어느 순간 사라졌습니다. 왜 우리는 확실히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것을 압니다. 그의 사라짐이 자연스럽지 않았다는 것. 누군가 의도적으로 그를 지웠다는 것. 세종은 정말 형을 죽였을까요? 직접 손을 쓰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명령서에 서명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버지의 결정을 묵인했을 수도 있습니다. 막을 수 있었지만 막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도 죄일까요? 어쩌면 그렇습니다. 어쩌면 세종 자신도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평생 속죄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더 나은 법을 만들고, 더 자비로운 정치를 하고, 백성을 위한 문자를 창제하면서 우리는 세종을 어떻게 기억해야 할까요? 완벽한 성군으로 아니면 형제를 버린 냉혈한으로 둘 다 아닙니다. 그는 인간이었습니다. 위대했지만 완벽하지 않았던, 빛나는 업적을 남겼지만 어두운 그림자도 가졌던, 그것이 진짜 역사입니다. 흑과 백이 아니라 회색, 영웅과 악당이 아니라 인간. 경영군이 누구였든, 무슨 일을 겪었든, 그는 한때 살아 숨쉬던 사람이었습니다. 왕자였고, 아들이었고, 형제였습니다. 꿈이 있었고, 두려움이 있었고, 희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조용히, 기록도 없이, 그를 기억하는 사람도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완전히 잊혀졌습니다. 역사책 한 구석의 작은 이름으로. 하지만 오늘 밤, 우리는 그를 기억했습니다. 600년 만에 누군가 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경영군, 역사 속 사라진 왕자. 이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일입니다. 잊지 않는 것, 질문하는 것, 진실을 찾으려 노력하는 것. 역사는 항상 유령을 간직합니다. 기록되지 않은 이야기들, 묻힌 진실들, 침묵당한 목소리들, 그들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단지 어둠 속에서 기다릴 뿐입니다. 누군가 그들을 찾아주기를, 누군가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기를. 그리고 오늘 밤 우리가 그것을 했습니다. 완벽한 성군은 없습니다. 완벽한 왕조도 없습니다. 완벽한 역사도 없습니다. 오직 인간의 선택과 그 무게만이 있을 뿐입니다. 세종은 선택했습니다. 그 선택이 옳았는지 그른지 우리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 시대를 살지 않았습니다. 그 압력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 선택에는 대가가 있었다는 것을, 누군가 희생되었다는 것을. 권력은 기억을 조작합니다.
불편한 사실을 지웁니다. 영광스러운 이야기만 남깁니다. 하지만 진실은 완고합니다. 지워져도 흔적을 남깁니다. 침묵 속에서도 속삭입니다. 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경영군의 이야기처럼 60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우리는 묻고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의심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진실을 찾고 있습니다. 이것이 역사의 힘입니다. 권력이 아무리 강해도 시간은 더 강합니다. 모든 비밀은 언젠가 드러납니다. 모든 침묵은 언젠가 깨집니다. 경영군의 진실도 언젠가는 밝혀질 것입니다. 어쩌면 새로운 문서가 발견될 것입니다. 어쩌면 누군가 결정적인 증거를 찾을 것입니다. 또는 영원히 미스터리로 남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질문을 멈추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종대왕은 위대했습니다. 그의 업적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훈민정음은 세계에서 가장 과학적인 문자입니다. 그의 과학 정책은 조선을 선진국으로 만들었습니다. 그의 법개혁은 백성을 보호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진실입니다. 하지만 다른 진실도 있습니다. 그도 권력의 논리 속에서 살았다는 것. 그도 어려운 선택을 해야 했다는 것. 그도 완벽하지 않았다는 것.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그를 폄하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인간적으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경영군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는 확실히 알 수 없습니다. 어쩌면 정말로 평화롭게 살다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역모로 처형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유배되어 고독하게 생을 마감했을지도 모릅니다. 진실은 600년 전 어둠 속에 묻혀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그의 침묵이 의도적이었다는 것, 누군가 그를 지우기로 결정했다는 것, 그리고 그 결정에는 이유가 있었다는 것. 우리는 판단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기억하러 왔습니다. 잊혀진 이름을 부르러 왔습니다. 침묵당한 이야기를 들으러 왔습니다. 경영군, 조선의 8째 왕자, 역사 속 사라진 이름. 오늘 밤 우리는 당신을 기억합니다. 붓은 말랐습니다. 600년 전 그 밤. 명령서에 떨어진 먹은 이미 마르고 빛이 바랬습니다. 하지만 침묵은 여전히 피를 흘립니다. 기록되지 않은 진실, 말할 수 없었던 고통, 그것들은 시간을 넘어 우리에게 전해집니다. 우리가 귀 기울일 때, 우리가 질문할 때, 우리가 기억할 때, 역사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과거는 죽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살아있습니다. 우리의 질문 속에서, 우리의 호기심 속에서, 우리의 기억 속에서. 경영군의 이야기도 살아있습니다. 불완전하고 불확실하지만 그래서 더 강렬하게, 그래서 더 오래. 만약 진실이 사람을 죽여야 한다면 그것은 여전히 진실일까요? 만약 정의가 침묵을 요구한다면 그것은 여전히 정의일까요? 만약 법이 형제의 피를 원한다면 그것은 여전히 법일까요? 이 질문들의 쉬운 답은 없습니다. 세종도 답을 몰랐을 것입니다. 우리도 답을 모릅니다. 하지만 질문은 계속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오늘 밤 우리는 600년 전 한양으로 돌아갔습니다. 어둠 속 궁궐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권력의 그림자를 보았습니다. 침묵의 무게를 느꼈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을 기억했습니다. 역사가 지우려 했던 사람을, 경영군. 그의 진짜 이야기는 우리가 영원히 알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가 존재했다는 것, 그것만은 확실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존재는 지워질 수 없습니다. 기록은 사라져도 존재의 흔적은 남습니다. 시간의 먼지 속에서도 진실은 빛납니다. 1418년 여름부터 시작된 이야기, 침묵의 이야기. 오늘 밤 여기서 끝납니다. 하지만 진짜로 끝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기억하는 한, 여러분이 질문하는 한, 여러분이 진실을 찾는 한, 이 이야기는 계속될 것입니다. 역사는 항상 그 유령을 간직합니다. 우리가 그들을 기억할 때, 그들은 다시 숨을 쉽니다. 경영군, 조선의 잃어버린 왕자. 오늘 밤, 당신은 다시 숨을 쉬었습니다.
600년의 침묵을 깨고 붓은 말랐지만 침묵은 여전히 피를 흘립니다.